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컨설팅 대표 정은주입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탑셀러에게 배우는 국내외 이커머스 판매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프라이싱 전략까지 이제 마케팅 전략 부분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국내 이커머스 채널과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이커머스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표님들의 아이템들을 국내 디지털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교육했던 교육생분들의 사례 중심과 그리고 제가 창업하고 제 아이템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떻게 제가 탑셀러 등급까지 달성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베이라고 하는 해외 이커머스 채널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고 과정으로 운영을 한 지가 거의 이제 5,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이베이 채널을 동시에 입점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실습 과정으로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과정 끝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국내 이커머스 채널이 쉬울 줄 알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했는데 막상 해외 채널인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네이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매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많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이 과정은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볼 기회가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진입하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확장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네이버보다 훨씬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대표님들의 아이템들을 직접 우리 아이템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제가 보통 과업을 운영을 할 때 아이템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도전하신 대표님들도 해외 채널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수출 실적도 달성하고 실제로 자사 브랜드가 연승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겠지만 여러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아이템이 해외로 수출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라고 이제 사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진행되는 과정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템을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면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견점만 이제 있으신다고 하면은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제 잘 전달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1%만 열어두시고 이제 오늘 진행되는 수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판매 채널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 아이템도 제가 일찍 소개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조 기반 창업을 했고 제 브랜드 아이템을 지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이제 자사 페이지 쿠팡 입점 판매하다가 지금은 쿠팡 로켓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해외 사이트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커머스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 브랜딩 소개하긴 할 텐데 처음에 이런 아이템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막연하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막상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더니 막상 우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유입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블로그 체험단을 해야 될지 네이버 광고를 해야 될지 요즘 인기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해야 될지 이런 마케팅 채널에 대한 진입 장벽들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채널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채널까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 채널들도 있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채널뿐만 아니라 그 채널 외에도 11번가 지마켓 이제 그 외에 네이버 스마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고 이런 오픈마켓 외에도 이제 종합물도 있고 그 외에도 폐쇄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유통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을 제가 초반에 수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하나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만 입점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많은 채널에 모두 다 입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각자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환경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역량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배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사례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대 노하우 전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한 3년 전에 이커머스 관련 실습 과정을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때 수업에 참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고 상품까지 등록은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수업에 오시기도 하고 보통 저는 정보기관 수업을 하는데 또는 이제 해외 이커머스 채널은 아마존에 계정을 가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계정이 막혀서 정지가 돼서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무료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진행되는 제가 하는 과정이 있길래 신청에 들어왔다라고 하신 대표님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한참 유튜브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 제주도에 있으면서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투잡하는 방법 이런 굉장히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들어갔던 채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아마존이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튜브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은 사실 이제 정말 판매 전환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유료로 과정을 수강해야 보여지거나 또는 강사님들이 본인의 핵심 노하우들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튜브에 노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커머스 채널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 매체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직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해외 채널은 아마존, 이베이 입점하시면서 직접 우리가 노하우를 쌓고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 가시면서 전략적으로 판매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을 찾는 마켓핏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판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나 전략을 직접 단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면서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통 매체들이 있는데 어떤 채널들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우선은 전 6가지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저희 이제 이건 학생팀이었습니다. 학생팀이었는데 창업 동아리 학생팀이 이제 정부 지원 과업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만든 아이템을 온라인에 출시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만든 아이템은 의류였습니다.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 아이템을 패션 전공하고 있는 남학생이 직접 창업 동아리 지원금 200만 원이라고 하는 창업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직접 본인이 미신 기계로 디자인한 이제 의류를 만들어서 이제 매체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멘토링 진행할 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본인의 아이템은 굉장히 트렌디한 남성 패션의 선두 뭐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템은 아무나 누구나 다 입을 수 없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이제 타겟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출을 확장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려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여러 자사 페이지를 만들던 특히 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본인의 아이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해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모집을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10벌을 만들어 이제 3일 안에 완판을 했고, 그렇게 완판한 금액을 다시 모아서 정장을 만들어서 20벌을 만들어서 또 카페에 통해서 공동 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멘토링이 마지막 끝날 때쯤에 5개월 차쯤에 이제 정말 고민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 폐쇄적으로 가입한 카페에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유통 매체를 활용해야지만 매출의 한계가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네이버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이 있지만 사용자가 많은 매체에 들어가야지만 매출의 한계성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 조끼를 10벌 팔고 정장을 파는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템을 이제 찾고자 하는 타겟들이 어떠한 경로의 마케팅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진입하고 결제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이제 여정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 진입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장성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많은 채널인 이제 지마켓이나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나 이제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진입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멘토링 하다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한 대표님은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 분이신데, 그분이 만든 이제 원료 레시피를 가지고 떡을 만드세요. 그래서 떡이랑 이제 거의 빵에 가까운 떡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진행하면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월에 200만 원씩 비용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멘토링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행사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광고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동안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본인의 지인분들이 구입한 건지, 또는 이제 정말 이제 그 재구매가 있는 건지, 또는 이제 입소문이 나서 구매한 건지, 또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집행했던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블로그 체험단 타고 들어왔는지, 네이버 쇼핑 광고 통해 들어왔는지, 또는 이제 어떤 매체 등에 들어왔는지가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직접 본인이 대행사가 아니라 직접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동안에 판매가 됐던 성과들에 대한 축적했던 부분들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대행사를 두지 않고 마케팅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매체에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광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읽고 어떠한 광고 성과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직접 데이터를 볼 수 있으셔야지만 측정이 되고 스케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운영하고 대표님들도 상품 등록까지는 집행하시더라도 그 페이지 안에, 통계 페이지 안에서 통계 페이지에 대한 흐름을 읽고 그 다음 스케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페이지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여러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 사이트에 검색어에 어떠한 검색어를 통해 그들이 유입을 했고, 그리고 결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유입하는 여정들이 블로그인지 페이스북인지 인스타그램인지 네이버 검색 광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읽을 수 있으시면은 그 다음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행해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 DB 구축과 CRM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고객 DB를 구축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CRM을 통해 성장할 수가 있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톡톡 메시지 남기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셨던 분들도 이제 뭐 1,000원 또는 1% 이런 쿠폰을 다운받는 조건으로 톡톡 맺기, 소식 받기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객 DB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대표님 한 분은 이제 재구매율 높은 아이템인데 그분은 고객 DB 구축을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규로 톡톡 메시지 받기, 소식 받기를 받기라고 하는 부분을 받는 고객들한테 3,000원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더니 거의 1년 동안에 1,000명의 고객 DB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거의 이제 분기별로 톡톡 메시지 받기를 받은 고객들한테만 이벤트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톡톡 메시지 받기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 쿠폰 발행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히려 다른 마케팅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톡톡 메시지를 통해서 재구매율 높은 부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 DB 구축하는 부분들도 이런 유통 매체들 안에서도 쿠팡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매체 안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진입하실 수가 있고, 자사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 자사 페이지를 운영을 할 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고객들한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받기 위한 이제 카카오톡 친구 맺기 위한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여름 이벤트, 추석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한 200명 정도 메시지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200명 정도 메시지를 보낼 때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메시지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만 원 정도의 마케팅비를 써서 10건 정도 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10건, 한 건당 19만 원 정도 하는 저희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10건 구입하면은 19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그렇게 매출 나올 때 쓰는 저희 마케팅 비용은 카카오톡 메시지 뿌리기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객 DB를 잘 구축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유통 매체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 수수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이 높은 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할 텐데 보통은 8에서 12% 정도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입점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영세가 이제 확인이 되고 하면은 거의 1년 정도 제로 스타터 수수료라고 하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은 수수료율 부분에 대한 이제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는 15% 정도의 수수료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브랜드별로 수수료율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 리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특히 리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운영하실 때 혹시 좋지 않은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반영해서 우리 아이템이라든지, 보통 리뷰가 제품에 대한 리뷰도 많이 있지만 배송에 대한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면밀히 살피신 다음에 우리 아이템이나 배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화시켜서 만족할 수 있는 리뷰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에서 자사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회사 구성원들이 쉽게 구축하고 서로 관리하기 쉬운 이제 매체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부분들 이제 부매니저, 주계정 뭐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보시면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기준들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온라인 유통 채널들을 어느 채널에 입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제 상황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브랜드라고 하는 PR들을 처음 런칭을 했을 때 저는 창업한 지가 이제 한 7년, 올해 헬스로는 8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브랜드는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해서
해서 상세 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제가 창업했을 때는 저는 1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다 퇴사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드만 가진 상태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 기반 창업을 했고, 온라인몰을 운영한 경험도 없었고,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 중에서는 저 같은 사례이다 라고 하신 대표님들은 전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우선은 쉬운 구축하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저는 네이버 스마트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자사 페이지를 먼저 만들지 않고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상황이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경험도 없고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비용을 주고 먼저 만들기보다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을 먼저 진입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쉽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블로그 체험단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브랜딩 전략을 세울 때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제 아이템 10개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리고 나서 반응 보고, 50개 만들어서 그 다음 반응 보고, 그 다음에 1000개 만들어서 반응 보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마켓, 저는 이제 팀원 이메포 11번가 옥션 다 지금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전부 입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마켓 내부 마케팅, 쿠팡 내부 마케팅, 쿠팡은 AI 마케팅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직접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쿠팡 로켓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1인 기업이니까 이런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PR을 런칭할 때는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하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효율적으로 이커머스 채널을 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마켓 입점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런 매체들을 계속 제가 마케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우선은 쿠팡 로켓에 입점하자라고 하고, 로켓에 입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자사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로켓 입점할 때까지 제 아이템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상세 페이지 고도화시킨 다음에 판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지점 찾은 다음에는 자사 페이지를 만들어 입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해외 아마존이랑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에 입점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널을 단계적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진행하고, 나머지 오픈마켓 입점하고 쿠팡 로켓 입점한 다음에 자사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해외 계정 입점했던 사례를 만들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교육했던 소상공인 분들이나 제 학생들에 관련된 이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처럼 브랜드도 없고, 또는 어떠한 아이템을 내가 해외로 한번 판매해 볼까, 또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매장하신 대표님들도 해외로 한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해외로 한번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자본, 인력, 자사 브랜드, 마케팅, 영업 기획, 그러니까 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도 없다. 근데 나는 막연하게 국내랑 해외로 한번 판매해보고 싶다라고 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무조건 수업을 할 때 이베이랑 네이버를 같이 회원 가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랑 이베이 가입시킨 다음에 진행할 때에도 판매할 아이템이 없는데 네이버랑 이베이를 먼저 진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베이랑 네이버는 사업자가 없어도 처음에 진입할 수 있는 채널이고, 그리고 특히 이베이는 리셀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진입하기 쉬운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잘 팔고 있는 국내 브랜드 아이템들을 이베이에
다음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과정들을 우선은 제가 이제 10회차 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랑 이베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은 너무 재밌는 게 4주차 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베이에서 판매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구축, 매출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기반으로 아이템을 좀 더 많이 소싱하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반대로 오히려 오픈마켓, 쿠팡 로켓 입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아이템이나 온라인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외로 판매하고 싶은 이런 아이템을 한번 고도화시키고 싶은데 막연하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우선은 관련 카테고리 비슷한 아이템들을 이베이 진입하고 나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판매할 수 있는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실 때 자사 브랜드 개발하는 자본금을 우리의 자본금이 아니라 이때는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를 개발할 때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의 대표님들 중에서는 저는 보통 외국인 여성분들을 이제 수업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어라고 했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국내에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모시고 해외 이커머스 과정 운영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한국어랑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다 번역하셔가지고 국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베이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사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해외 아이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 실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만든 자사 브랜드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이제 비용 받으시고 나머지 고객 DB, CRM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서 실제로 수업했던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선정된 대표님들 여러 분 계시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본인 브랜드 만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베이, 아마존 탑셀러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사례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해외 이커머스를 통해서 진입하신 다음에 자사 브랜드 만들 때에는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지원 사업 갈 수 있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저희 인크리드 사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문가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 마케팅에 대한 역량은 있는데 인적 리소스 제한이 있고 디자인 촬영에 대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자본금을 최소로 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이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모였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사몰을 만들고 관리 채널 최소화한 다음에 마케팅하고 브랜드 검증하고 CRM 성장한 다음에 저희 자사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이베이, 아마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례다라고 하시면은 홈페이지를 먼저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쉬운 구축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그 다음에 해외 채널은 이베이 3개 채널을 먼저 진입을 하셔서 경험을 쌓으시고 단계적 성장을 통해서 자사 페이지까지 갈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 성장이 필요하시고 그럼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채널을 여러 채널에 많이 입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만 입점한 다음에 여러 많은 채널에 입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입점을 했었고 저희 이제 인크리드도 자사 페이지 입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 많이 입점을 사실 했습니다. 많이 입점했더니 그 다음 발생된 사례가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고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전략에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빠른 피벗을 해서 마켓핏을 맞춰서 빠르게 우리 홈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고객들이
처음에는 30명 들어왔을 때 한 명이 구입하게 만들고 지금은 저희 자사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를 보고 10명이 들어왔을 때 한 명이 구입하게 만들고 지금은 3명당 한 명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시키다 보니까 빠르게 계속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많은 채널에 입점했더니 이 입점 채널에 각자 상세 페이지를 각자 맞춰 바꿔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CRM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발주 인력을 고용을 했더니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채널에 입점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채널이 다 매출이 나오면 다행인데 매출이 다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주의해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입점을 하실 때 저희는 마케팅을 직접 하기 때문에 네이버 가격 노출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총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 총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온라인 매체 입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브랜드명으로 광고 집행을 하면은 동시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총판으로 계약한 업체도 홈쇼핑에 입점한 사이트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노출은 저희가 입점한 총판 업체가 같이 광고로 1등, 2등 잡으면서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가격 노출에 대한 매출이 서로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 채널을 입점했을 경우에 네이버 빅노출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주에 대한 부분들,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최소화하는 부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한두 개 채널만 집중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사 페이지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집중하고 나머지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이제 후순위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쿠팡에서 광고 집행한 대표님들도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 사례긴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네이버 우리 스스에 올라간 아이템을 가지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쿠팡에서 AI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쿠팡에서 AI 광고 집행하시면은 쿠팡에 등록한 우리 아이템이 네이버 검색했을 때 쇼핑에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이중 광고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광고비가 채택되지 않도록 쿠팡에서 광고하실 때에는 브랜드명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비노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게 세팅하는 부분들은 미리 점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판매 채널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리뷰를 분산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이제 전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을 최소화하면서 리뷰를 누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 채널을 무조건 많이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핵심 채널 한두 개에 집중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채널들 중에서 핵심 채널 한두 개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채널들은 인적 리소스나 리뷰에 대한 분산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내 및 글로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채널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채널들이 있으시고 중국 채널도 많이 있으시고 싱가포르 채널도 있는데 그 해외 채널 중에서 이제 제가 올해에 멘토링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또는 제 교육에 참여하신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진입하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들은 중국에서 테무나 알리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이커머스 네이버나 쿠팡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이제 흐름들은 테무나 알리에서 직접 고객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이제는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애쉬라고 하는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우리 아이템을 직접 수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아이템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특히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선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마존, 이베이, 애쉬라고 하는 채널은 전 세계 타겟이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쇼피라고 하는 채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표님들의 여러 아이템들을 이제 아마존, 이베이 이제 또는 쇼피, 애쉬라는 채널을 통해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매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채널은 이제 나중에 자사 브랜드가 나온 상태에서 아마존 입점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존은 초기에 비용이 이제 그 아마존 FBA라고 하는 이제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켜야 되고 입고시킨 다음에 아마존 내부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신규 가입을 할 때에도 브랜드 가입하고 브랜드 인증받고 카테고리 승인받고 우리 아이템 식품 인 경우에는 또 FDA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절차는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는 아마존에 밀착으로 이제 관리해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여러 해외 이커머스 채널 중에서도 아마존, 이베이, 애쉬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쇼피도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서도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장 먼저 입점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베이는 처음 입점을 할 때 무료로 등록할 수가 있고 무료로 해외 시장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매체 자체가 굉장히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베이를 먼저 진입해서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는 아마존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이커머스 채널에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교육했던 교육생 분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학생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이베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이베이 셀러를 본업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이제 이베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료로 한번 검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쇼피나 또는 해외 자사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쉽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브랜드 아이템을 국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이랑 자사 페이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진입을 하려고 아마존이랑 이베이 채널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이제 아마존 탑셀러분도 계시고 이베이 이제 셀러분도 계셔서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진행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 도움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진행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베이 회원 가입하는 법 아마존 회원 가입하는 거 찾아서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들을 찾아서 이베이 회원 가입하고 아마존 회원 가입하고 상품 등록하고 진행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번역기 돌려서 번역하면서 회원 가입하고 등록까지 했는데 이게 잘 등록됐는지 상품은 잘 올라갔는지 해외에서 몇 명이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이제 이베이랑 아마존 제품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등록한 제 아이템을 봤더니 조회수가 100을 넘지가 않는 겁니다. 뭐 제 지인분들은 이베이나 아마존은 등록하면 잘 팔린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등록한 상품물 조회수를 봤더니 한 달 동안에 100을 넘지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등록한 아이템이 제 원래 이제 V라인 마사지 기기 나오면은 이베이나 아마존 진출하려고 계정을 만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아이템은 국내에서 이미 이제 특허가 있는 아이템이었으니까 제 특허가 있는 아이템을 해외로 등록하게 되면은 해외 특허가 아직 없는 상태라서 이제 충돌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 아이템은 이제 해외 특허 받는 과정을 진행하자라고 이제 변리사님이 상의하는 과정 중에 제 비슷한 아이템인 다이소에서 마사지 롤러에서 얼굴 V라인 만드는 롤러를 제가 3,000원에 사서 이베이에 핸드폰으로 찍어 등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한 다음에 조회수가 한 달 동안에 100을 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판매를 한 건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원래는 9.9불에 올렸던 아이템을 3.9불로 내렸습니다. 가격을.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한 건이 판매가 되고 배송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된 이유를 봤더니 이베이 메시지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그날 IP가 인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IP 로그인이 되고 인천에서 안산에 갔다가 안양에 갔다가 성남에 갔다 하루 동안의 IP가 자꾸 움직인다. 네 계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본인이라고 하는 서류 남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IP에 대한 이슈로 계정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서 다시 안 되는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증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계정이 풀렸는데 제가 그때 한 달 동안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국내에서는 린 스타트업 사이클을 활용을 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마케팅 집행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 아이템을 국내에 판매를 잘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해외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영어라고 하는 이 장벽에서 무너져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직관과 제 느낌대로 상품을 등록하고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정이 정지된 한 달 동안에 국내랑 똑같을 거다 해외랑 그래서 네이버의 상위 노출 로직을 분석해서 똑같이 적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베이 등록하는 아이템들을 네이버의 상위 노출 로직인 최신성과 키워드 분석과 리뷰와 조회수와 여러 가지 노출할 수 있는 로직들을 다 분석해서 그거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이베이에.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이베이에 한 달 동안 등록하고 조회수 100 넘지 않고 한 달 동안 정지되고 나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한 달 동안에 탑셀러 등급을 쌓을 수 있는 판매 건수와 판매량을 달성을 해서 저는 3개월 차에 탑셀러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1년 동안 탑셀러 등급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등급을 쌓았고 최종적으로는 3개월 동안에 이제 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서 3개월 만 탑셀러 등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했던 부분은 한 달 전에 진행했던 부분은 저는 오로지 구글 검색 광고랑 그 다음에 이베이 내에서 한국 셀러, 한국 탑셀러, 한국 제품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했고 노출된 로직 중에서도 상위에 등록된 아이템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템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상위 노출 로직만 이해해서 탑셀러 등급을 달성하게 되었고 제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최단기가 5개월 만에 탑셀러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탑셀러가 되면 이렇게 이제 검색 배지를 달아주게 되고 상품에 탑셀러 이제 문구가 달리고 보통 제가 세보니까 거의 사실은 100여 곡 정도 추출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전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네팔이나 칠레나 또는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전 세계를 타겟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탑셀러 등급을 달고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대표님들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이베이를 통해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국내에서도 이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아이템을 잘 판매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해외까지 진입을 이제 하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만 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국내에서 반응이 없는 제품들도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출에 대한 이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게 이베이나 아마존 채널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리나게라고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베이인데 이베이는 한 달에 250건을 등록하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은 판매된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250건 정도의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해외에 이런 아이템이 이러한 반응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등록해 보시면서 상품 제목과 또는 메인 포토를 변경하시면서 해외 마켓핏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어라는 부분이 발견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해외 전시회 기회를 잡으셔서 전시에 나가서 또 이제 대량으로 또는 B2B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채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국내보다 확실히 시장이 넓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국내 런칭을 먼저 하지 않고 아마존에 먼저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 내에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베이나 이제 쇼피라든지 이제 국내로 다시 진입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마존 진입하기 전에 우선은 이베이 통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마켓핏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존 입점하시고 박람회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국내 진입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커머스 진입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타겟이 글로벌인 해외로 먼저 진입하는 부분 추천드리는데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이제 오토바이 핸들 커버인데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시지 말라고 보여드린 아이템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이 아이템은 오토바이 손잡이를 이제 직접 셀프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2.89불에 이제 이베이에 판매 많이 된 아이템인데 자동차 용품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즉시 이제 수리 맡길 수가 있는데 미국처럼 땅이 넓은 지역은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나 이런 수리들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자동차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수리하는 이제 그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베이에 검색해서 보면은 현대나 기아나 소울이나 제네시스나 이런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했었던 이제 우리 학부생 중에 한 명은 이제 인턴으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이제 현장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현장 실습 왔을 때 그 대표님이 너 어떤 거 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이베이 채널 배워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이베이 채널 계정을 회사 명의로 개설해서 등록하게 되었고 사진은 박스 패킹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장 실습 끝난 3개월 뒤에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국내 매출보다 이베이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판매가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전 세계 타겟인 해외로 진행했을 때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핸들 커버를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89에 판매한 아이템이 국내에서는 해외라고 하는 부분에 붙여서 2만 원대에 이제 판매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오토바이 핸들 커버 검색했더니 아까 보았던 이제 그런 디자인 아이템들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핸들 커버, 겨울은 방한 커버 이런 아이템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템이 해외로 진출해도 안 팔릴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해외에서 어떤 나라에 어떤 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등록하시면서 반응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경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아마존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제가 해외 이커머스 진입을 하실 때 다른 매체보다 먼저 이베이를 먼저 들어가라고 보여드린 이유가 이 경매라는 방식 때문에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이 경매라는 방식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옥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커머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집에 있던 이제 뭐 아이돌
볼 제품들을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비딩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최고급 낙찰되면은 보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경매라는 방식으로 옥션이라고 이커머스 처음 생겼었는데, 그런 방식이 이베이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이베이에 신규로 진입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등록 방법이기도 한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5×7 정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그려서 그 이베이에 일단은 등록을 합니다. 무료로 등록을 하는데, 특히 수공예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경매라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이 19불에 등록한 다음에 반응을 봤더니 7일 동안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낙찰된 이제 금액이 거의 3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셀러도 제가 처음에 이베이에 신규 셀러로 진입했을 때 같은 신규 셀러였는데 이베이로 데뷔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작가인데, 지금 이제 0.99에 들어가는데 비딩을 참여하고 그 배송료는 37불 정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셀러는 다른 것보다 상해 노출에 대한 로직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그래서 상품 제목에는 항상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 블로그 상해 노출에 대한 로직과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품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에 따라서 상품 사진과 그 다음에 판매하는 셀러에 대한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로직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프롬 US에다가 탑셀러에다가 37점 배송료가 붙게 되지만 0.99에 시작하고 상품 제목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해서 반응을 보고 나중에는 거의 20~30만 원 정도에 낙찰되고 배송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경매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 얼마에 판매가 될까, 또는 어떻게 등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비딩의 경매에 참여하게 될까,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런 반응들을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아이템을 더 고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도 제 이제 수업받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한복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복점을 하시는데 해외에서 한복을 많이 이제 찾는 것 같다. 그래서 한복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수업에 참여했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다른 것보다 이제 중고로 한복을 일단은 돌쟁이 한복을 한 3~4벌 정도 먼저 가지고 오세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이베이 계정 가입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복을 몇 벌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경매를 올렸는데, 경매로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한복만 올렸는데 그때는 비딩 참여가 별로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고도화 시켜서 그 다음에는 그 대표님한테 이번에는 이제 이런 쪽돌이랑 그 한복에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 모자랑 이 가방이랑 신발을 같이 패키지로 구성을 해볼게요 했습니다. 그렇게 상품 제목에다가 추가로 모자랑 가방이랑 이제 드레스랑 패키지이다, 그리고 돌 한복이다 라는 거를 강조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때 비딩이 참여가 되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복을 해외에 판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매장을 하고 있는 아이템을 등록했을 때 한복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한복을 해외에서는 한복 자체만 등록해서 좋아하는지, 빨간색, 초록색, 원색 한복을 좋아하는지, 또는 이렇게 가방이랑 모자가 들어가면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 방향으로 포지셔닝에 맞게 등록해 보신 다음에 가장 비딩 참여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 제목과 구성품에 대해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핏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본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무료로 250개가 무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한 전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 학생이 등록한 아이템인데 굿즈를 만든 학생입니다. 그래서 굿즈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초반에 진행했을 때 코카콜라랑 카카오 프렌즈에 같이 콜라보한 이제 콜라병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등록할 게 없어서 막상 이제 이 아이템을 책상에 있었는데 다 마시고 나서 빈 병을 4.99불에 경매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거의 10,000원쯤 낙찰이 되었고 우체국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즈 판매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우리 학생 중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했다라고 하는 이제 한글 버전, 영어 버전의 이제 배지를 그 친구들이 만든 캐릭터를 넣어서 2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베이에 우선은 경매를 올렸는데 나중에 LA 한인회에서 한글 버전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배지를 다 판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올려서 50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굿즈를 만드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베이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 반응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수공예품 하신 대표님이신데 드림캐쳐라고 해서 이거를 가방에 달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이 아이템도 저랑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집에 인테리어 소품 쪽으로 진행했는데 그때는 경매 참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이제 해외에서는 특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면은 특히 굿즈나 이런 수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소품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약간 이제 그 쉐어하고 공유하는 파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래서 선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도 강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아이템들은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상품명이 붙어서 등록하는 경우에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 아이템도 인테리어 진행했을 때는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 아이템은 조금 작게 미니어처를 만든 다음에 가방에 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제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사물함에 붙이거나 가방에 달거나 이런 K-팝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춰가지고 가방에 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3년 동안 만든 아이템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소품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한국산이야 이런 걸 강조해 등록해서 경매에 참여했고 나중에 판매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드림캐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나중에 썬캐쳐 하신 대표님은 또 재밌는 게, 이건 좀 여기 사진은 없긴 하는데, 썬캐쳐는 해외에서는 새 문양이 들어가야지 검색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썬캐쳐 하시는 분은 오히려 국내처럼 약간 이제 아기자기하고 파스텔 톤이 아니라 원색의 새 문양이 들어간 썬캐쳐가 훨씬 더 반응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제 느낌과 직관이 아니라 직접 등록해 보시고 조회수 보시고 좋아요한 숫자 보시고 전환율 보시고 이런 지표들은 이베이 내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해외에서 좋아하는 핏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한 달에 250개가 무료이기 때문에 진행해 보신 반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판매권은 우리가 간이 수출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한 아이템들이 이베이 판매가 되면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 인증 기업이 되면은 더 많은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우리 아이템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반응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박람회나 전시에 나갔던 대표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해외 전시에 박람회 나가실 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멘트 대표님도 그 귀리 파우더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다음 달에 LA 박람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를 나가시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은 해외 이제 부스 임차료랑 그 다음에 통역비까지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이제 LA까지 가는 항공료랑 일주일 동안 체류하는 호텔비랑 체류 모든 비용들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정하는 부분은 본인이랑 직원 한 명 같이 가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외 박람회에 나가시면은 계약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사실 계약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도 나가시기 전에 제가 이베이랑 쇼피 등록해서 지금 핏을 맞추는 과정을 진행했었는데, 그 해외 박람회 나가시기 더 전에 오히려 이렇게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했을 때 가장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박람회 나가실 때 현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에 최소 비용만, 최소 기능만 할 수 있는 이베이를 통해서 리나게 이제 반응을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채널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이제 우리가 그 탑셀러 등급을 진행할 수 있을지 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K뷰티라고 하는 키워드랑 K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빠르게 그 키워드 검색량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의 대표님 중에서는 이제 K뷰티나 K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이제 등록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장난감 하신 대표님도 계셨는데, 장난감 이제 매장하신 대표님 중에서는 이커머스 채널에 진입하기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대표님이신데, 오히려 장난감 매장에 있는 이런 이제 여러 아이템들 중에서도 포켓몬 카드가 굉장히 해외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이제 알게 돼서 오히려 매장의 장난감들을 그 이베이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수업들은 어떤 아이템 판매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표님들도 그분이 이제 도매로 제품 납품한 조건으로 해서 같이 진행했던 이제 과업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장난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장난감 제품이 해외에 잘 팔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에 있는 타요포스 장난감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경매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서 중고를 올렸는데 이게 거의 10,000원쯤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켓몬 카드 보여드렸더니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포켓몬 카드만 이베이 통해 판매하고 계시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이제 한 7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카테고리만 가지고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제 특히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해외 어린이들도 집에서 영상물을 많이 시청하게 됐었던 기회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또봇이나 카봇이나 뭐 타요포스 이런 장난감 우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베이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들면서 장난감 카테고리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3D 프린트기를 만든 대표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3D 프린트기를 만들어 들어가실 때 오히려 처음에 이 아이템을 해외 전시회에 나갔던 아이템인데 현장에 계약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 수업에 오셨던 대표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3D 프린트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먼저 신규 셀러는 등록할 수 있는 리밋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표님이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디테일하게 기린이랑 사자랑 막 호랑이를 막 출력해 가지고 오셔서 그 아이템을 제가 이베이에 경매에 등록하고 비딩에 참여한 걸 봤더니 거의 3만 원 정도의 비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에는 우리가 만든 프린트기는 호랑이의 수염까지 디테일하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자라고 해서 강조했더니 나중에 이제 비딩에 참여했더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등록하고 이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팔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던 이제 학생팀이었는데, 한국어 교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를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가 K-팝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국어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3천만 원 지원 받아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카드 몇 장을 만들어 진행을 했고, 그거를 이베이에 등록하고 이제 전시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서 어떻게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어 교재를 등록하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다음 우리 보드게임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더니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재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서 이제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식품 하시는 대표님들도 식품 매장 하시는데 우리 아이템을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는 쿠팡에 진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는데, 혹시 우리 아이템을 건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해외까지 도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업받은 대표님들도 다 같은 사례긴 하는데, 홍삼 하신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있으신데, 이런 아이템들도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는 해외 배송만 가능하면은 특히 건조된 상태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이 길다 그러면은 해외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외 상품으로 고도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도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국내랑은 다르다는 느끼시는 게, 메인 포토가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화면과 그 옆에 보시면은 안에 내용물에 대한 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보였던 부분인데, 결국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 내용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이런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면 진행할 수가 있고, 심지어 지금 보시면 홍삼티도 홍삼티 가루에 대한 이제 사진도 있고, 또는 이제 홍삼 젤리 같은 경우에도 껍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 학생분들이 해외에 식품 판매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편의점 식품 판매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들어간 아이템이 약과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립약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약과를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약과 포장 패키지만 등록할 때보다 약과의 껍질을 닦아서 투명한 그 용기다가 접시에다가 다 이제 탑처럼 쌓아서 올릴 때 그 메인 포토가 훨씬 더 그 판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해외에서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더 많이 구매하고 더 많이 클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등록하시면서 반응을 보며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멸치 분말이라든지 국내에서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도 건조된 상품이다 그러면은 식품도 얼마든지 판매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먼저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두 건 판매에서는 사실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 이베이의 장점이 B2B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탈모 샴푸다라고 해가지고 탈모 샴푸를 200개 정도를 미국에서 매장에서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이베이 통해서 이제 보낸 분도 계시고, 장난감은 아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들도 이제 호주랑 이제 독일에 있는 매장 계약을 해서 장난감을 대량 납품할 수 있는 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이베이 채널이 이제 한 건씩 판매하는 이제 B2C로만 보시지 마시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희망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B2B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이런 아이템들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공장하신 대표님들도 이베이의 아이템에 대한 원료들도 같이 이제 확장해 판매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베이 채널을 확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베이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해도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커머스 채널을 운영하시다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는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시고 또는 두세 시간 일하시게 되면은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입하지 않더라도 구조만 잘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부터는 빠르게 이제 파워셀러가 되는 전략들을 보여드릴 텐데, 제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5개월도 계시고 6개월도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특산물, 특히 이제 식품들 중심으로 해서 이베이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는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브랜드가 아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리셀만으로도 해외 이커머스 이베이를 통해서 본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빠르게 탑셀러가 되는 전략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국내랑은 당연히 매출 볼륨 다르고, 특히 너무 재밌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한 달에 검색하는 검색률이 10만 건이 보통 많다라고 하면은, 해외 채널은 미국 기준으로 100만 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게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큰 시장이니까 당연히 상위 노출 로직을 이해하시고 데이터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쇼핑 내에서도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이베이는 똑같이 적용하시면은 충분히 상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하는 채널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채널 들어가면은 해외에서 검색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화장품
만 판매하는 계정 안에서 피부 타입을 고민하고 있는 타겟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는 이제 제 V라인 밴드랑 마사지 기기를 판매하려고 화장품 판매하는 계정 열었었는데, 그때 화장품을 구입하고 있는 이제 고객들 중에서 제가 그때 화곡동의 도매시장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이베이 한참 판매했던 시기인데, 그때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을 때 미샤 비비크림에 대한 메시지가 와서, 그때 미샤 비비크림을 제가 러시아로 한 200개 정도씩 계속 대량으로 납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1등에 미샤 비비크림을 찾으려고 검색했더니 스네일 크림이 1등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샤에서 스네일 크림을 출시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메시지가 오기를 지금 유튜브에 스네일 크림이 떴다. 혹시 이 제품이 브라운 스팟 뭐 기미 효과가 있냐,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유튜브나 뷰티 채널이나 방송에 이슈가 있으면 다 그들도 우리처럼 네이버에 검색하듯이 다 검색을 구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데이터를 보고 아이템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구글 트렌드는 그래서 검색량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대한 채널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베이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는 꼭 이베이를 가입할 추천드리는데, 이베이에서는 무료로 이베이 내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량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는 12불 정도의 유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인데, 이베이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이제 홍삼이라 검색을 하면은 한 달 동안에, 또는 제가 여기 앞에는 7일 되어 있는데 7일 동안에 홍삼을 판매한 셀러가 몇 명이고 몇 번 팔았는지, 그리고 그 셀러들이 어떻게 등록했는지 다 보여집니다. 무료로. 그래서 지금 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소상공인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지원 사업 받으셔가지고 멘토링 진행하던 중에 그분이 받은 아이템 이거입니다. 홍삼을 해외로 판매하고 싶은데 어린이 홍삼 판매하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덜 쓰게 홍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지원 사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이템 만들려고 해서 만든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막상 저랑 이제 아마존이랑 이베이 데이터 분석했더니 홍삼이라고 하는 키워드 검색량을 통해서 판매가 잘 된 제품 봤더니 우리나라 아이템들처럼 물에 타서 먹거나 또는 즙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국 홍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상품 제목에 작성한 아이템들은 다 캡슐 형태였습니다. 알약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는 막 쓴 보약을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는다,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캡슐 형태를 먹는다는 발견을 해서 그분은 오히려 어린이 홍삼에 대한 레시피를 파우치 형태로 덜 쓰게 해가지고 배즙을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외 타겟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아예 젤리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템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외 박람회 나가서 진행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베이를 통해서 이 트래픽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 잘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제 판매량 추이나 이제 전략들을 무료로 보고 등록해 보시고 반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들은 우리 아이템이 해외에 진입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 보듯이 구글도 동시에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키워드 플래너라고 하는 플래너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던 대표님이신데, 그분도 화장품 만드실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 코사렉스라고 하는 한국 브랜드 아이템이 정말 잘 팔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베이 내에서도 코사렉스 하면 정말 잘 팔린 아이템이었는데, 그때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코사렉스 검색하면은 월간 평균 검색량이 나오는데, 그때 연관 키워드에 핀플 패치라고 하는 여드름 패치 검색량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쭉 봤더니 오히려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이 여드름 패치라고 하는 스티커 형태로 나와 있는 이 패치들이 훨씬 잘 팔린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아이템들을 패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베이 내에서
위해서 이런 이제 핀플 패치 부분들을 쭉 판매하면서 판매량 추이를 보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랑 수업받은 분들 중에서는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화장품 판매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내에 화장품 매장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베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베이에 화장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로 화장품을 이제 구입해서 해외를 판매하는 걸 하시기 위해서 국내에 화장품 도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자를 추가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볼륨이 해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구글 이제 검색 키워드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팁은 제가 계속 이베이 하는데 이베이는 마케팅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랑 이베이랑 동시에 수업하면은 네이버보다 이베이를 더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판매 전환율이 더 빠르고 더 쉽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전략들이 어려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는 저희도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한 포지셔닝 전략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채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표님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실 때 직접 못하시면 이제 외부의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시기로 할 텐데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이제 많이 어려우신데 막상 이베이나 아마존 진행하려고 하면은 영어 페이지인데 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이게 지금 PDF로 들어와서 지금 겹치게 됐는데 상세 페이지 제 상세 페이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인데,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기획부터 이제 전략을 세워서 디자인까지 하면은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 받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있고 기획까지 했다. 디자인 필요하다. 그럼 디자인 비용은 거의 한 200만 원을 받는데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상세 페이지를 국내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템 껌껌이 진행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베이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수업받은 분들이 찍은 부분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제품을 찍어서 메인 그 포토로 올리고 상세 페이지는 간단하게 영문 타이핑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베이는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거의 모바일로 많이 구매하는데 모바일 기준으로 상품 들어간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보려고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클릭까지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메인 사진이랑 플러스 추가 이미지를 보고 보통은 상품을 구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간략하게 핸드폰으로 저는 고객들이 이 아이템에 대해 사고 싶어 하는 경쟁 우위점, 구매 전환 포인트, 그러니까 궁금한 점들을 10가지만 메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템은 화장품인데 이게 정말 해외에서는 화장품 판매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정품이니, 내용물 100% 들어있니, 또는 이제 그 상품 재고 가지고 있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질문에만 찍은 사진이 재고 가지고 있다, 10개 쌓고 사진 내용물 뜯어가지고 다 들어있다, 비닐에 포장돼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사진을 찍어도 5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품 내용물 100 들어있다, 제품 박스 사진 찍어주고 나머지만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7줄 정도만 영문으로 타이핑만 해도 100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등록하는데 5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채널 이베이, 아마존이 쉬운 게 상세 페이지에다가 우리 아이템에 대한 구매 결정 요소에 맞춰서 핸드폰으로 실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은 더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차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시켜서 계속적으로 피벗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메인 포토를 변경하고 대표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분들 수업 진행하던 중에서 김을 판매하는 대표님이신데 김을 등록을 할 때 메인 포토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김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올렸을 때 판매했던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번에 진행했을 때에는 그 김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등록해 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막 이미지 바꿔서 하는데, 가장 빠르게 등록해 판매했던 메인 포토 하나가 지금 아이템은 없는데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만들어서 대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김밥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김이야 라는 거를 강조한 대표 이미지 들어갔더니 그 아이템이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신기한 게 그 아이템이 이베이 내에 검색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에 검색하면은 이베이에 우리 아이템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템을 해외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구매 결정 요소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우리가 250개가 등록이 무료이기 때문에 하나씩 등록해 보시면서 변경하시면서 핏을 맞춰가는 과정을 무료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을 만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해외에서는 김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그냥 김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김밥을 싸기 위해 구입한다. 결국 목적은 김밥인 겁니다. 그럼 박람회 나가실 때에도 김밥을 강조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시면은 판매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직접 이베이 채널에 등록해 보시면서 반응 보고 고도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으로는 이제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상위 노출 로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등록하실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리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리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로직이 잘 맞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베이도. 그래서 꾸준하게 등록이 되면서도 상품 키워드에 노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신규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별로 역할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조회수 담당하는 아이템, 그리고 판매량 담당하는 아이템, 그리고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꾸준하게 등록함으로써 상위 노출 로직에 맞춰가지고 등록하게 되면은 또 노출 순위에 맞춰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는 또 데이터 분석이 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진행해 보시면 되시고, 네 번째 이제 팁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대표님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고 했는데 K-팝, 뭐 K-뷰티 이런 키워드 들이 노출이 잘 되니까 일부러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등록을 일부러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베이 내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베이 내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부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이베이 내에서 CPC 광고라고 해서 노출 순위 올릴 수 있는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이베이 내에서 이제 프로모션 오퍼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이베이 내에서 배너로 광고하는 부분도 물론 다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나 그 아마존처럼 내부에 진행하는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런 마케팅 전략들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써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도 물론 도움이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 노출 로직을 활용을 해서 키워드 중심의 노출이 잘 되는 아이템을 등록함으로써 그 아이템과 내가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노출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케팅비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등록한 아이템들을 통해 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우리 제품으로 등록을 하되 키워드 중심의 대표 아이템이 같이 등록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상위 노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리스팅하는 부분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하실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영어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탑셀러 등급을 이제 달았던 제가 수업했던 대표님 중에서는 누적으로 탑셀러 되신 분이 거의 한 20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 넘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70%도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는 학생들도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수업 들은 분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 못해도 탑셀러는 충분히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번역 프로그램 쓰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제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잘하시긴 하는데, 영어를 못해도 판매를 잘하는 거랑은 다 별개입니다. 특히 영어를 잘한다고 판매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랑은 영어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번역 프로그램 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파파고나 또는 이제 여러 이제 번역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심지어 식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성분 분석표에 대한 영문들도 그 팝하고 모바일 버전으로 이미지 형태로 번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낙 요즘은 번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챗GPT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도 영문으로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판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못한다고 번역 프로그램 쓰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베이 하면서 질문을 메시지를 받을 때 영어로만 질문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질문이 옵니다. 특히 뭐 그 러시아어도 질문이 많이 오기도 하고,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에는 파파고에서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질문이 오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이제 번역 프로그램 쓰시면 충분히 잘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팁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신뢰인 것 같습니다. 이베이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처럼 리뷰를 쌓는다라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리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뷰에 따라서 판매 전환율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대세감을 주기 위해서 리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세 페이지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 좋은 리뷰가 많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뷰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고객들과 판매자의 신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리뷰에 따라 탑셀러 등급이 달라지는데, 탑셀러도 98% 정도의 이제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을 때 등급이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뷰를 바이어들이 우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객들한테 너랑 거래했을 때 좋았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리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리뷰를 쌓는 부분들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신뢰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팁을 쭉 드렸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이베이 내에서 해외에서 진행하는 우리 아이템들이 등록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구조일 때 가장 이제 빠른 반응으로, 또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진행했을 때 잘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무료로 이베이 통해 진행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은 제가 국내 이커머스나 해외 이커머스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이베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6년 정도 이커머스 과정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진행하실 때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서 마케팅 집행을 진행하는 부분이 물론 효율적이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볼륨으로 들어가시려면은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나중에 해외 진입을 하실 때 다른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베이 통해서 무료로 우리 아이템에 대한 픽 검증하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출 인증 기업이 되고, 그러면 수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내 이커머스도 물론 추천드리지만 해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해외 시장이 어렵지가 않네,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네 라고 하는 생각만 드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추천드린 부분이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같습니다. 그럼 배송료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또는 해외에서 배송료가 비싼데 이 금액까지 주고 굳이 주문을 하나요? 하는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중국에서 나오는 아이템 배송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우리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배송료가 비싸도 주문을 합니다. 장난감 판매한 대표님은 배송료를 10만 원 책정합니다.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홍삼 판매하는 대표님 배송료를 5만 원 책정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송료를 이제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료 때문에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배송료를 제가 이베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베이는 자체 물류로 배송료가 굉장히 가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직접 우체국에 페덱스에 DHL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베이는 이베이 자체 물류가 있어서 자체 물류를 쓰시게 되면은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미
경인 우체국에 가입해서 식품 해외 배송 가능하고, 그리고 DHL, 페덱스 계약을 해서 기업 택배율로 율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베이 가입하면은 이베이 회원사에 가입한 계정에 맞춰서 이베이 코리아에서 임의로 가입한 기업 택배율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우리 매장으로 직접 픽업 요청을 하면은 CJ 택배 기사님이 우리가 요청한 날짜에 픽업하러 옵니다. 그럼 픽업해서 들고 인천의 계양에 있는 이베이 코리아 물류 창고 입고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 분류시켜서 전 세계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해외 배송을 진행을 할 때 다시 뭐 우리가 따로 진행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두 시간만 일해도 효율이 잘 나온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템을 이베이에 초반에 등록하는 부분만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은, 등록하시고 내부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픽업까지 오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이렇게 이제 한두 시간만 일해도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실습지 이제 하나 첨부 드렸는데, 실습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제가 드린 부분은 그냥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라고 정리하는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쓰시는데, 실제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경매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등록한 경매 비딩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우리 생각과 느낌으로 등록해 보시기 전에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해 보시고 나서 경매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들을 기록하라는 목적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 특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 생각의 특징들이 아니라, 여기는 해외에서 원하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구매 결정 요소, 소구 포인트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직접 등록한 다음에 조회수나 판매량이나 조어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메인 포토 변경했을 때 조회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제품 특징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른 특징을 썼더니, 아까 그냥 김을 등록할 때보다 김밥을 많은 사진 넣었더니 훨씬 더 판매가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기록해 보라고 하는 이제 실습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템이 국내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포인트에 그들이 원하는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진행하시면은 판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 채널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드린 부분인데, 채널들은 이베이 내에서도 이베이 내에서 전시할 수 있는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이베이 내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이베이 내에서 구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구글 광고, 그리고 이베이 내에서 검색 광고 해가지고 이베이 내부 광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내부 프로그램만 잘 활용하시면은 마케팅 매체들도 직접 집행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집행해 보시라고 전략들을 세우라고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양식에 맞춰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기록용으로 드린 거니까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각자 이제 환경에 맞춰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그 다음에 이베이 채널을 초기에 진입하시면서 향후에는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채널들, 자사몰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더 넓은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드렸고,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템을 어떻게 국내나 해외에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등록해 보시면서 고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드리고, 특히 이베이라고 하는 해외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하시면은 오늘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도움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